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이슈 분석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적법성 판결을 내릴 거다. 이 이야기, 이 관측이 계속해서 나왔고 지금까지도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좀 털고 넘어가고 싶은데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금요일, 내일 발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럼 대표님께서 그 전까지는 좀 변동성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제 연기라는 표현보다 이게 네. 연방대법원의 어떤 이런 재판 시스템을 보면은 오늘 어떤 사안에 대한 판결이 내릴지에 대해서 미리 예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재판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벌써 이제 2번이 지나갔고 저는 이게 내일도 또 재판이 있겠지만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 정확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결국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예요, 시장에는. 사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아마 대법원에서도, 연방대법원에서도 1심이나 2심과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위법의 가능성이 위법으로 판결 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대법원의 구성이 보수가 좀 6명, 그리고 진보적이 3명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요번에 어떤 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나는 먼저 만약에 이제 판결이 이렇게 나는데 판결도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먼저 이런 거죠.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고 이걸 폐지하고 관세도 환급해라. 이렇게 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폐지는 하는데 이미 거둔 관세는 환급은 없다라고 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공표된 국가별 상호관세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유효한데 앞으로는 의회 승인을 받아라. 왜 쟁점은 사실은 뭐냐면은 이번에 대통령의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IEPA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회의 동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회의 동의 쪽에 방점이 찍힌 판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떠한 판결이 날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관세 환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마도 지금 미 행정부가 분명히 플랜 B를 가동을 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죠.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상호관세가 아니고 이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호관세와 별도로 지금 보면 자동차라든가 또는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그런 산업에서는 고율의 품목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업종으로 이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품목관세의 부과는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복잡해요. 리서치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국과의 어떤 합의도 거쳐야 되고, 또 이제 그리고 보면은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품목별 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역 적재가 발생했을 때 5개월 동안은 그냥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게 무역법 112조예요. 네. 이것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법조항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 2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마도 위법으로 판결이 나자마자 행정부 쪽에서는 아마 빠르게 이 플랜 B를 준비를 할 거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뭐냐 하면은 일단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중간선거에서의 어떤 그런 지금 승리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요 식료품 수입국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고 이런 지금 조치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어떤 관세에 대해서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품목 관세 자체가 조금 연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시장에는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빨리 결정이 되는 게 시장에는 조금 그렇죠. 더 긍정적으로 네.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법으로 판결 나는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는 향후에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시장의 직접적인 영향도 영향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지금 사실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판결의 시나리오 자체가 어쨌든 위헌 판결을 다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위헌 판결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의 재료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좀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한편 또 다른 불확실성이 있죠.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걱정들. 지난번에도 대표님이 나오셨을 때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래서 조금 물러서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파월 의장을 해임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 이슈 단기적인 노이즈일까? 더 이상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그런 거죠.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의 이제 그 의도가 뭔지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금융시장을 달래는 성격이에요. 하도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뭐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뭐 이제 그 전직 연준 의장들도 그렇고 또 뭐 세계은행 총재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니까 일단 이거 잘못하다가 금융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고 이제 금융시장을 달래는 성격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지만은 역풍에 대한 우려예요. 이러다가 진짜 파월 의장이 의장 그만두더라도 이사직 차고 앉아 있으면 네. 골치 아파질 수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달래기의 그런 역풍에 대한 우려. 그 세 번째는 중간에서의 어떤 저는 베센트 장관의 역할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베센트 장관이 지난번에 이제 이런 그 수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드러난 바가 있는데 사실은 중간에서 어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설득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 지금 모든 거는 결국은 중간 선거예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융시장이 만약에 혼란이 가져온다면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한테 치명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지금 무마시키기 위한 이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미국이 지표상 물가는 2% 중후반대에 있지만은 체감 물가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어떤 서베이를 보면은 미국민 중에서 한 10명 중에 7명이 지금 못 살겠다 그야말로 이런 그 네. 어떤 이런 그 서베이를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이러한 좀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비근한 예가 사실 지금 금융주한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시겠지만은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아닙니까?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민간 기업들의 어떤 그런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카드사들이 막 법적 대응도 시사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이전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라는 거죠. 이전 정권에다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이번에는 봐라 너네가 이렇게 비싼 이자에 먹이니까 서민들이 살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모든 포커스는 지금 중간 선거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간 선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좀 넣는 것 같고 관련된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본격적인 어닝 시즌 시작과 함께 실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금융주들도 사실 뭐 실적 자체는 괜찮아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어닝을 좀 상쇄시키는 약간 눌러버리는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또 다행히 TSMC가 반도체 실적 스타트를 잘 끊어줬는데 다만 반도체 칩 수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팔로우업하는 저도 좀 헷갈릴 정도로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TSMC 어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뭐 TSMC의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뭐 나무랄 데도 없고 더 이상 뭐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TSMC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번 분기 사실 4분기가 이제
2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25%거든요. 그러니까 TSMC는 삼성전자의 2배 영업이익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회사에 계속해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TSMC가 얼마나 지금 그 돈을 잘 벌고 있는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 사실 이번에 TSMC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미세 공정에서의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이미 뭐 7나노 이상의 첨단 공정의 매출이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2나노 이하의,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미세 공정에서의 매출이 발생을 할 거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TSMC의 자신감은 올해 이제 2나노 이하의 어떤 미세 공정에서의 매출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TSMC의 실적에서 향후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미국 내 이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요번에 이제 그 대만과 미국의 그 이제 상호 관세 협정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대만이 아직 그 이 양쪽 간에 아직까지 이견 때문에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 TSMC가 총대를 맺죠. 그러니까 그 미국 내 공장을 5개 더 짓겠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3천억 달러 정도의 대미 투자를 할 것 같은데 대만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TSMC의 투자입니다. 그 정도로 TSMC가 이제 미국에다가 생산 시설을 늘릴 건데, 그게 TSMC한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다 공장을 짓는 게 인건비라든가 원자재 비용이 지금의 보다 한 2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익률이 확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TSMC의 리스크 요인은 네. 오히려 미국 내 투자입니다. 그 부분이 TSMC한테는 향후에 조금 이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부분.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여전히 돈은 잘 벌고 있으니까 또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입 반도체 관세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대법원 판결에 임박한 상황에서 이거를 꺼냈다는 얘기죠. 네. 바꿔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품목관세 이렇게 때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반도체는 아직까지 품목관세 얘기가 나오다 지금까지 미루다가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갖다가 오픈을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만약에 이게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이렇게 반도체처럼 우린 가면 된다. 이거 갖다가 미리 좀 어느 정도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전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SMC 어닝 자체가 일단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나왔다 보니까 오늘 제가 앞에 특징주에서도 짚었지만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너무 잘 가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 자체가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 25년이 첨단 칩의 한 해였다면 26년은 참 메모리, 장비주 너무 좋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포모 오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못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조금 아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면 특히 장비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하는 미국 내 장비, 그러니까 글로벌 탑2죠. 그러니까 쌍벽을 이루는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ASML 홀딩스거든요. 두 종목 전부 다 지금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두 종목 전부 다 7%, 6% 오르고 있고요. 결국 이런 거죠. 뭐 지금 더군다나 이제 그 TSMC가 이번에 미세공정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겠단 말이에요. 늘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ASML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노광 장비에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극자외선 그 EUV 장비에 대한 발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건 ASML밖에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기대감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매출 1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공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전반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매출 비중이 17%인데 네. 그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회사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신고가 계속해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또 이제 ASML 홀딩스, 램 리서치, 여기에다가 뭐 이제 이런 회사들, KLA 뭐 이런 회사들의 어떤 그 올해의 그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뭐 지금 뭐 이제 계속해서 뭐 지금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쪽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주들이 신고가를 경시하는 것처럼 네.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안 산 사람 사라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항상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금 이렇게 고점 행진을 벌일 때 저는 이게 그래서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로? 철저하게 분할로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그런 지금 매수 전략이 필요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달리는 말에 타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일 또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이란 사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 증시 자체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조금은 좀 움츠러들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일단은 추가 공격 뭐 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입니다. 이거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논조가 좀 변화를 했어요. 하루 네.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 뭐 금방 공격을 할 것 같더니만, 그러니까 뭔가 뭐 지금 이제 처형이 뭐 중단이 됐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믿을 만한 소식통한테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뭔가 군사 개입의 가능성에서 조금 물러난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미국의 항모 전단이 중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이란은 거기에 대응해서 영공을 폐쇄하고 있고 이제 그 서로 간의 어떤 보복 공격에 대비해서 뭐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인들을 철수시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군사적인 긴장은 여전히 고조가 되고 있지만은 저는 직접적인 개입으로 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제 네.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철저하게 유가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유가가 이번 그 이란 그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금 그 WTI가 57달러에서 60달러 중반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유가는 50달러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미국 내에서의 그나마 그 어떤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가 때문입니다. 유가가 지금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이 낮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간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서 만약에 여기서 물가가 올라버린다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괜히 조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불확실한 어떤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자제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 석유 자체도, 그러니까 이란에서 생산하는 원유도 원유지만 그건 사실 이미 수입 규제가 됐기 때문에 안 삽니다. 네. 중국을 제외하면은.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여기서 만약에 사태가 좀 더 확장이 되면은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굉장한 그 혼란을 가져옵니다. 네. 특히 원유 시장에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전망을 보면은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유가가 단기간에 2배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아마도 지금 쉽게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은 조금은 자제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유가가 또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라고 하니까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62달러 찍고 60달러 아래로 좀 내려온 상태인데 일단 유가 때문에 개입을 안 한다라고 본다면 네. 방산주의 모멘텀은 일정 부분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는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물론 이러한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중요하지만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방산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국방비의 증액이죠. 뭐 이제는 1조 5천억 달러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방비의 증액이 이제는 어떤 디폴트 값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동조화가 될 겁니다. 이건 아마 우방들한테도 압력을 넣을 것이고 동맹국들한테도 그러면 이제 자국의 어떤 방위비를 증가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릴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방산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 이건 우리나라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는 올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가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주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역시 이제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보면 최근에 뭐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고 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미 육군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의 회계 연도 동안에 이 로키드 마틴에만 100억 달러를 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패트리어트 요격체에 대한 그 주문이거든요. 이거 늘려라. 지금 한 600개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연간 한 2,000개 정도 생산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주문을 넣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방산주들에 대한 지금 시장의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금 숫자로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비주처럼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조금 빠졌을 때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전략이 유효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1조 5천억 달러의 방위비는 내년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향후의 상당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연동이 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마침 또 로키드 마틴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조금 빠지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셨던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주 우려 포인트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 뭐 자사주 매입과 배당 금지하겠다 이런 네. 얘기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괜찮은가요, 대표님?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저는 쇼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은 투자를 늘리고 빨리빨리 무기를 만들어내라. 압력이죠. 일종의 압력 전술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저는 일종의 그 수사, 레토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는 조금은 이제 접어두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 특기가 압박 주고 깨갱하기이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 수사로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